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첫 강을 나가는 날이죠. 오늘 첫 강에서는 토익 스피킹 시험의 구성, 그리고 문제 구성, 가장 중요한 감점을 좌우하는 요소가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은 총 11문제로 구성된 당연히 말하기 시험입니다. 시험이 토요일, 일요일에서 주구장창 여러 번에 걸쳐 있습니다. 토익 시험처럼 한 달에 딱 2번이 아니에요. 시험이 거의 매주 있습니다. 보통 토익 시험의 경우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열흘 정도 있어야 성적이 나오지만 토익 스피킹은 시험 응시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살 떨리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시험도 자주 있고 일정 잡기도 수월하고 성적 발표도 좀 더 빠르게 나온다는 극강의 장점이 있지만 다소 높은 응시료 때문에 매주 모든 시험을 다 보면 어떻게 된다? 돈이 열나 부족해진다. 따라서 매번 모든 시험을 다 응시하는 수험자는 거의 없기도 하죠. 그래도 스피킹 시험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성적일 뿐 아니라 취업과 승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스피킹 성적이 좋다는 것은 사실 어떤 시험보다도 영어의 실력자로 한방에 각인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시험 시간에 관해서는 9시 30분 진행 시험이면 10분만 늦어도 입실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촉박하게 가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본 시험 자체는 20분 정도 진행되고 시험 시작 전 OMR 카드 작성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때 수험번호 포함 기재사항을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 될 겁니다. 토익 시험과 마찬가지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할 것이고 별도로 필기 도구는 필요 없는 시험입니다. 시험장에서 메모지, 필기 도구를 제공할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노트나 연습장은 쓸 수 없습니다. 시험 중에 항목별로 아이디어나 의견을 간단히라도 그때그때 적어가면서 각 문항별 준비 시간에 메모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단 문제별 질문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이런 게 아니라서 뭘 많이 적으면서 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노트 테이킹은 사실 토익 스피킹의 총 11문제 중 마지막 문제인 11번 그리고 사진 묘사를 하는 3번, 4번 정도에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메모지에 뭐를 웅장하게 많이 적을수록 오히려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 특정 파트에서 핵심 단어 몇 개만 빠르게 적어놓고 이를 이용하여 답을 구성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트 테이킹 하는 연습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라이팅 시험 아닙니다. 또 문장을 완벽하게 적으려면 팔 떨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말해지지도 않고 단어 위주로 굵직하게 브레인스토밍만 하는 용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간단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자신 있을 부분 첫 번째 파트인 파트 1은 문장을 소리내서 읽는 리딩 챕터입니다. 총 2문제 1번, 2번으로 구성되고 45초 준비하고 45초 답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 시간 동안에 소리내서 읽어가며 준비하고 그 후에 대답하라고 삐익 소리가 나면 읽어나가는 파트입니다. 다음처럼 지문이 하나 떠요. 이런 지문을 보여주고 45초 준비 시간을 주고 시간이 줄어드는 게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45초 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강에서 간단히 배울 거예요. 리딩 섹션 2문제가 끝나고 나면 마력에 파트 2가 찾아오죠. 토익 스피킹의 두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입니다. 갑자기 토익을 하도 가르치다 보니 토익에서 사진은 1번인데? 라는 혼돈의 카오스가 오며 어찌되었건 토익 스피킹 두 번째 파트인 사진 묘사 파트는 3번, 4번 총 2문제가 제공됩니다. 2문제에 각각 준비 시간 45초를 제공해주고 답변 시간이 30초씩 다소 야박하게 제공됩니다. 화면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떠요. 이렇게 띄워주고 45초 준비 시간 주고 답변 시간 30초 줍니다. 이 사진 묘사 파트를 준비할 때는 간단히 눈에 크게 보이는 묘사할 단어들을 제공받은 메모지에 써놓고 이후 답변 시간이 될 때
이 단어들을 넣어서 말하면 나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사진에 어떤 잡동사니가 출제될지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평상시에 여러 사진을 보고 단어들을 말로 해보는 연습이 중요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 펄트인 5, 6, 7번으로 넘어가면 뭔가 내가 회화를 하고 있나? 싶은 상황이 시작될 겁니다. Respond to questions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Part 3는 5번과 6번은 준비 시간 단 3초, 그리고 답변 시간 15초. 7번은 좀 더 수다 떨 거리를 주는 질문을 해주고 역시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은 30초를 제공합니다. 온갖 주제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헤비한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영화 최근에 보러 간 게 언제야? 영화 볼 때 주로 누구랑 같이 봐?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보는 걸 좋아해?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걸 좋아해?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3개로 분려내는 방식이에요. 다만 준비 시간이 꼴랑 3초니까 사실 준비 안 됩니다. 멍 때리고 있게 되죠. 그 짧은 시간은. 평상시 딜레이 없이 시간을 재며 휴대폰으로 녹음해가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 Part 4, 8번에서 10번입니다. 화면에 어떤 표가 뜨고 표 볼 시간을 준 다음 누가 음성으로 어떤 행사에 대해 문의할 점이 이거 저것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책에 던질 거예요. 표를 볼 시간은 45초 제공되고 답변 중에도 표가 화면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표 보는 시간이 지난 후 성우가 문제 3개를 던질 겁니다. 각 문제별로 답변하는 시간은 15초, 15초, 30초가 될 거고요. 여기서 짜증나는 점, 표는 계속 보이지만 성우가 질문하는 문장은 화면에 안 보입니다. 질문이 뭘 물어봤는지는 그냥 리스닝 발로 가야 합니다. 실수가 없어야겠죠. 또한 문제를 한 번씩 들려주되 10번 문제만큼은 성우가 2번 들려줄 거예요. 표에 온갖 사람 이름, 장소 이름, 시각, 날짜 등이 보일 거예요. 표를 보는 시간을 줄 때 특히나 내가 이거는 발음하다 꼬이겠다 싶은 고유명사는 한두 번 더 속으로 읽어두고 플러스 표에서 뭔가 공통정보다 싶은 단어들은 미리 또 한 번 읽어둡니다. 이 파트는 웬만해서는 창의력은 필요 없어요. 주어진 뼈대 문장대로 넣어서 말을 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파트들과 다르게 문제를 화면에 보여주지 않고 그냥 들려주기만 한다는 점에서 리스닝을 제대로 했는가, 뭘 물어보는지 파악했는가,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파트 11번입니다. 여기가 장난 없지 진짜로. Express your opinion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가 한국말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이거를 영어로 물어봅니다. 화면에 명제 문제가 나올 건데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중 어느 쪽인지를 묻고 왜 그런 입장인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제를 주고 다음의 3개 요소 중에 너한테 뭐가 가장 중요해? 예를 들어 직장을 고르려면 3개 중 뭐가 제일 중요해? 왜? 위치, 연봉, 전문성 이런 식으로 어떤 3가지 요소 중 제일 땡기는 걸 고르게 하고 의견 설파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A, or의 명제를 주고 둘 중에 뭐가 더 이래? 이유는 뭐야? 근거나 사례를 줘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명제 하나를 대전제로 주고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어. 이런 다음에 동의해? 안 해? 이유는 뭐야? 이러고 있는 파트가 Part 5. 문제 번호로는 11번입니다. 최강희 저거의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실제 문제를 예시로 보여줄게요. 이런 식입니다. 준비 시간 45초를 주고 답변 시간을 1분을 줍니다. 11번 문제만큼은 뭘 물어보든 항상 끝에 Give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이게 나오거든요. 대놓고 명분 제시를 명확히 수려하게 하라는 거죠. 사실 11번 문제는 7번 문제랑 약간 흡사한데 11번 문제가 좀 더 헤비하고 포멀하고
처럼 본론 결론이 더 길게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방금 11번 질문 같은 이거 한국어로도 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라도 버벅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11번 항목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시험장 가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실제 시험장에서 11번 문제를 띄워주고 45초 준비 시간 줄 때는 시험장에서 받은 메모지에 큰 명제 단어들이라도 빠르게 적어놓고 이 순서대로 말을 불려나가는 게 좋긴 하겠죠. 논리적인 답변의 근거, 본인이 한 명제의 선택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스포트가 되는 내용이 들어갔는지가 채점 기준이 될 겁니다. 대충 시험 구성은 이제 정리가 되었죠. 사실 이건 책만 찾아봐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여기까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